논술 전형에 대한 얘기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논술 전형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통합적 문제 해결 다양한 것이 있어요. 자, 고등학교 범위에서 나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대학교의 선행학습 영역평가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 배운 것들이 다 고등학교에서 배운 것들로 충분히 시험 볼 수 있다. 이것들을 나라에서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긋난 경우가 생기면은 대학이 상당한 곤혹을 치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대학은 반드시 선행학습 영역평가 거를 지키려고 한다. 그거를 생각해서 이건 절대 내가 고등학교에서 안 배운 내용은 안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문 같은 경우에는 언어 논술이 기본으로 있고 그다음에 최상위 대학은 도표 표분석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학과에 따라서 수리 논술이 섞여 있는 경우도 있고 영어 제시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연계는 대부분 수리 논술이 많다. 그다음에 과학 논술 일부 그 대학이랑 그다음에 의대 쪽에서 과학 논술을 진행하고 있지만 대부분 자연계 같은 경우는 논술하면은 수리 논술 생각하면 됩니다. 최저는 충족은 당연히 기본이 되겠고요. 경쟁률 매우 높은데요. 충원율 낮아요. 생각보다 예비 1번 많이 떨어집니다. 예비 1번 많이 떨어져요. 예비 1번 떨어지면 얼마나 마음 쓰리겠어요. 그쵸? 예비 1번인데 한 명만 빠져나가면 되는데 그 한 명이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내가 충분히 그 위를 노려서 붙으려고 하는 학생이니까 붙는 순간 어디 갈 데가 없어요. 딴 데 갈 데가 없어요. 그리고 논술 전형을 두 개 붙어도 되게 많이 붙은 거지 논술 전형 많이 붙기가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일부러 당첨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당연히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 교과 공부 충실한 너무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대학 제공에 논술자리 충분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논술 가이드북이 있고요. 선행학습 영역평가 보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모의 논술이 있어요. 대학이요 항상 그 해마다 모의 논술을 봅니다. 그러니까 모의 논술을 보니까 모의 논술 꼭 응시 한번 해보세요. 예. 온라인으로 응시하는 데가 많거든요. 무조건 서울에 가야 돼요. 그 학교 가야 응시해요. 물론 그런 대학이 일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대학이 모의논술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학교가 진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대학에서 제공한 논술 가이드북이 있으니까 이게 정말 좋은 자료니까요. 대학에서 만든 거를 꼭 많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연계 같은 경우 출제 범위 확인해야 돼요. 수학의 출제 범위가 수원수투만 나오는 대학이 있고요. 수원수투 미적까지 나오는 대학이 있고 수원수투 확통 그리고 기하까지 나오는 대학도 다 있어요. 그래서 어디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이 어느 정도 논술 범위가 출제가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건 모르고 그냥 마냥 좋은 데 생각하고 갔는데 예를 들어서 서강대가 내가 논술 쓰고 싶으면 서강대는요 기하까지 다 나오거든요. 근데 내가 기하 공부가 전혀 안 돼 있어. 나는 미적분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미적분만 공부하지 기하는 공부 안 돼 있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강대의 논술을 뚫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답안 작성 연습 반복할 필요도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수능이겠죠. 특히 자연계 논술 같은 경우에는 수능이 제일 기본입니다. 수능 공부하면서 논술 준비하는 거예요, 같이. 인문계 같은 경우는 국어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사회가 같이 중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은 언제부터 준비해야 되냐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연계는 뭐부터 한다고요? 수능 공부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 실력이 안 돼서 학원 가서 논술 문제 이렇게 푸는 거고 유형 이렇게 익히는 거예요라고 생각하면 안 가는 게 맞아요. 학원은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그거 완전히 어, 여러분의 실력도 늘지 않고요. 그리고 의미도 없습니다. 그리고 인문계경 국어 사탐 준비가 기본이라고 얘기했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출제가 어디 근거가 어디예요? 국어랑 사탐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합격 가능성은 어떻게 될까요? 자, 아까 제일 처음에 수시의 전형에서 논술 경쟁률 봤죠? 100대 1 넘는 거 보셨죠? 80대 1, 60대 1 나와요. 근데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거 다 허수잖아요. 실제로 최저학력 기준 생각하고 그다음에 미응시자도 많으니까 미응시 생각하면 얼마 되지 않을까요? 그래 좋아요. 그 실제 경쟁률은 실제로 얼마 나오냐? 25대 1 나와요. 이거 의미가 뭘까요? 25대 1이면요. 100명 중 몇 명이에요? 4명이에요. 100명 중 4명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논술을 준비하고 즉 최저학력 기준도 맞추고 점수로서 의미 있는 애들 중에서 몇 등급? 1등급 받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1등급 받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얼마나 논술문이 좁은 거예요. 그래서 논술문은 저는 기본적으로 논술을 지원하는 학생을 일단 말리고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논술을 지원하실 때 어느 대학을 지원할지에 대한 기준은요. 내가 최저를 맞출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잡으면 안 돼요. 나 3학년 맞출 수 있으니까 나 서강대 지원할 수 있고 성대 지원할 수 있어요. 3합칠 되니까 이렇게 지원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해당하는 해당하는 문제에 풀 수 있어야
내가 고대 논술, 4, 8인 고대 논술을, 볼 수, 저기 맞춘다고 무조건 지원하는 게 아니라, 고대에서 제공하고 있는 논술 문제를 내가 분명하게 풀 수 있어야 가는 거예요. 연대도 마찬가지예요. 최저 없다고 아무나 쓸 수 있어요? 아니에요. 풀 수 있어야 돼요. 더욱이 인문계열은요, 굉장히 커트라인 자체가 높습니다. 입결 자체가 높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문항을 내가 완벽하게 써내려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원을, 그것이 만족이 됐을 때 그제서야 지원하는 겁니다. 그거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부터 정시 전형에 대한 얘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학생들이 혹시 선생님한테 이런 표현 한 적 있나요? 저 정시로 돌렸어요. 아마 제 앞에서 많은 학생들이 정시로 돌렸다고 할 때, 여기 나와 있는 연예인처럼 제가 이러한 표정을 짓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왜 정시로 대학을 가야 할까요? 가장 큰 건 뭐겠어요? 이미 교과 등급이 글렀어요. 그쵸? 교과 등급이 글렀으니까 뭐밖에 없어요. 나한테 남은 건 마지막 역전 찬스. 한 방이 남았어요. 그리고 아까 봤잖아요. 어디요? 수도권이요. 수도권을 보니까 정시 전형이 어때요? 40%, 36% 가까이 됐어요. 그리고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들, 내가 원하는 대학은 정시 40%예요. 그러니까 정시 40%면 나한테 당연히 기회가 오겠죠. 왜 이렇게 정시에서 많이 뽑는데, 그럼 내가 못 갈 게 뭐가 있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정시는 뭘로 가요? 점수대로 가요. 결국에는 잘 봤든 못 봤든 정시는 수능 점수가 있으니까 내가 왜 떨어져도 왜 떨어지는지 알고 붙어도 왜 붙었는지 알겠어요. 근데 종합전형 어때요? 내가 왜 붙었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왜 떨어졌는지 모르겠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시는 뭐예요? 신뢰할 만해요. 공부하면 되잖아요. 올해 안 돼요? 내년에 또 하면 되죠. 내년 안 돼요? 또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 번 도전할 수도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쵸? 그리고 가장 큰 게 뭐가 있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저기 뭐야 모의고사나 안 나온 이유가 뭐예요? 제가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그래요. 그쵸? 그래서 난 열심히 공부하면 뭐가 될 수 있다? 수능이 대박 날 수 있어요. 수능 대박 날 수 있는데 내가 못 갈 이유가 뭐가 있어? 이래서 많이 정시 전형을 노린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정시 전형을 말립니다. 정시로 가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지만은 많은 학생들의 경우 정시 전형에 지원하는 것 자체를 저는 좀 말리는 편입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큰 거는요. 정시는 수학이 갖고 있는 영향력이 어마어마해요. 예. 수학이 안 되면요. 절대로 잘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탐구 과목은 인서울 같은 경우에는 다 탐구 2개 반영해요. 최저를 맞추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탐구 다 하나입니다. 의대와 관련된 과거 제외하고 일부 학과 제외하면은요. 탐구를 2개 반영하는 대학은 별로 없어요. 탐구는 다 하나예요. 하지만 정시로 가는 순간 어때요? 무조건 탐구 2개입니다. 거천국립대학교 탐구 2개고요. 그리고 서울에서는 상명대 정도까지 내려와야 돼요. 상명대 정도까지 내려와야 탐구 하나예요. 근데 보통 상명대까지 내려오려면 이미 어디가 안 돼요? 경북대가 안 되는 점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탐구는 2과목 다 해야 돼요. 하나만 갖고 들어간다 안 돼요. 그 다음에 졸업생에 비해 재학생이 상대적으로 수능에 뭐 하지 않아요? 절박하지 않아요. 이게 정말 큽니다. 사실 재학생이 수능 제일 안 나오거든요. 근데 있잖아요. 역설적으로요. 재학생이 수능을 제일 만만하게 봐요. 예.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다? 성적이 졸업생에 비해서 나오잖아요. 졸업생은 이미 한번 느꼈어요. 아, 정시가 이런 거구나. 아, 실제 수능이 내가 원하는 대로 충분히 안 나오는구나라는 것들을 학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아요. 근데, 어, 아직 대학생은 거기에 대한 감이 없어요. 에이, 설마 내가 여기서 나오겠지. 이렇게만 생각하거든요. 아닌데. 그쵸?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학교 정도 잘 나온 애가 누구도 잘 나온다고요? 수능 성적도 잘 나와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공부를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얘기를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자, 정시 준비하는 학생한테는 뭐가 되게 중요해요? 등급이 저기 절대로 뭐예요? 원점수 기준 생각해야 돼요. 자, 제가 왜 원점수 기준 생각했냐면 앞에 제가 수능 수학 봤죠. 78점으로 1등급 받은 줄 알았는데 수능 과정가 몇 등급? 3등급. 원점수는 졸업생이 포함이 되든 포함하지 않든 변하지 않는 점수이기 때문에 나의 절대적인 수치를 말할 수 있는 점수예요. 그러니까 원점수 기준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수능 가게 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등급 컷이요. 한 문제, 최소 2문제, 최소 2문제. 2문제는 맞춰야 유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수학 한 문제 틀릴 때마다요. 그냥 서울대에서 연대, 한 문제 틀리면 연대에서 고대 이렇지 않아요. 서연고에서 서성한, 서성한에서 중경외시, 중경에서 건동 이렇게 대학이 그룹으로 바뀌어요. 수학 한 문제 틀릴 때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예, 등급은 잊어버리고 오중심으로 생각해라. 원점수 중심으로 생각해라는 얘기죠. 내가 몇 점 받았는지가 내가 어느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 가늠자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탐구 인원 선택이 이제 변화하고 있어요. 어떻게 변화하고 있어요? 바로 화학 선택자가 줄고 있죠. 그쵸? 화학 선택자가 줄고 있고요. 화학 선택자가 줄고 대신에 뭐가 늘어나요? 사문이 늘어나요. 아우, 사문이 진짜 누구나 할 것 없이 사문이 다, 그냥 너나 할 것 없이 다 하고 있어요. 그쵸? 예. 근데, 왜 그렇게 나와요? 과학의 점수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사탐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외에 이동해요? 선택자가 많으니까. 그러면 선택자가 적으면 무조건 등급 안 나올 거예요? 아니에요. 자, 과원하고 과투를만 놓고 비교할까요? 물론 작년 같은 경우는 과투가 표준 점수가 조금 떨어진 게 있었어요. 하지만 그전에는 과투가 표준 점수가 오히려 높았어요. 그러면은 그때는 표준 점수, 수강 인원이 과투가 과원에 비해서도 많았나요?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과학투가 과학원보다 선택 과목 인원이 많았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인원이 안 나와도 등급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원수로 반드시 선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인원수 때문에 등급으로 하는 이동은 되게 안 좋다. 그리고 뭐가 중요하냐면요. 선택과목 변경하기 위해서 목적이 있어야 돼요. 내가 왜 바꿔야 되는 거지? 뭘 원하는 거지? 뭘 노리고 싶은 거지? 선택과목 바꿈으로써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갖추고 있어야 바꿀 때 의미가 있다. 그렇지 않고 남들이 다 바꾸니까 나도 바꾼다? 그냥 쓸려가서 그냥 그런 성적 받고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되게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탐단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자, 일단 자신의 위치를 봐야 돼요. 특히 내가 지금 현재 받았던 기존 선택 과목의 원점수를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원점수를 봐야 돼요. 원점수를 통해서 내가 그 과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가 돼요? 남들이 쉽다고 말해도 내가 쉬운 건 아닐 수 있어요. 남이 쉬운 거지 내가 쉬운 건 아니에요. 그렇죠? 나한테 맞는 과목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나한테 맞는 과목. 내가 잘할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 사람이 많고 적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뭘로 가는 거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먼저예요. 그리고 사탐으로 이동한다 하더라도 올라가는 성적 또한 한계가 있어요. 자, 사탐으로 갔을 때 3등급으로 간다. 3등급까지는 굉장히 쉽게 갈 수는 있어요. 3등급까지는 아마 과학탐구보다 사탐이 훨씬 더 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요, 사탐도 1, 2등급 받으려고 하죠? 그럼 되게 어려워요. 더군다나 사탐 같은 경우에도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어려운 문제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어느 정도의 독해력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독해력이 있어야만 올라간단 말이에요. 내가 독해력이 준비가 되지 않고 사탐 공부한다? 안 돼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3등급까지 올리는 것과 1, 2등급이 나오는 건 다른 문제다. 그래서 내가 사탐으로 가는 목적이 1, 2등급을 받기 위해서 정시를 위한 거냐 아니면은 3등급 정도 맞춰서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거냐 하냐에 따라서 목적이 분명히 다르다. 이거 꼭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달아나는 노루 보고 얻은 토끼 놓치지 말자. 내가 갖고 있는 게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자. 그래서 남의 끄덕이 더 커 보일 수 있지만 그 떡 가지고 무조건 움직이겠다가 내가 갖고 있는 떡조차도 놓칠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잘 고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탐구 과목은 어떻게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잘하는 과목하고 좋아하는 과목 어느 거 선택해야 될까요? 자, 수시에서는요. 잘하는 과목과 좋아하는 과목거든 좋아하는 과목이 먼저 우선이었어요. 그리고 내가 가고자 하는 모집 단위에 필요한 과목이 우선이에요. 좀 잘 못해도. 예. 잘 못한다고 생각하더라도. 하지만 수능은 철저히 뭐 하는 거? 잘하는 거. 수능은 결과 중심주의예요. 종합전형은 과정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자세하게 보려고 하지만요. 수능은 철저히 결과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결과에 대한 측면들 결과 중심으로 생각하자. 그리고 탐구 과목은 원점 최소 45점 목표로 잡자. 2점 하나, 3점 하나 틀리는 거. 45점 이상은 나와야 1, 2등급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절대로 학평이나 6월, 9월 모의평가에서는 이렇게 나타나진 않는데 수능 때문은 탐구 과목이 엄청나게 올라가요. 왜냐하면
이 내용을 듣고 있는 분들도요, 아마 대부분 학생들이, 아니, 나 탐구 다 준비 안 됐어.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이런 것도 있죠. 아직 내가 선택한 탐구 과목을 학교에서 3학년 때 가르쳐요. 그래서 저는 그 3학년 때 해요. 네, 충분히 이해되고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게 6월, 9월에까지 쭉 이어지게 되면은 쉽지 않아요. 물론 탐구 과목 성적 자체가, 문제가 3월부터 전 범위로 나오기 때문에 3학년 때 배우는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3월달, 4월달에 성적을 잘 받기는 쉽지 않겠죠. 그렇죠? 아직 다 안 배웠으니까. 그래서 예, 그 부분의 측면은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지만은 빠르게 쫓아 올라가야 되는 것만큼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6월 혹은 9월까지는 반드시 만들어 놔야지 그 전에 내가 이거는 나는 뭐야라고 핑계를 대는 순간 예, 탐구를 올릴 수 있는 그러한 힘은 더욱이 더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수능에서 탐구 과목은 동점자가 많기 때문에 100분이니까 차이가 많이 나요. 한 문제 한 문제다. 음, 점수 차이가 100분위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은요. 자, 그 국어, 수학 같은 경우는 100점에서 0점까지 100분위를 매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순서대로. 점수에 따라서. 근데 탐구는 어때요? 0점에서 50점이에요.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구간이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자연스럽게 뭐가 되겠어요? 통점자가 국어, 영어보다 더 많을 국어, 수학보다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100분위 차이가 많이 난다는 얘기죠. 그리고 2학년 때 배우는 탐구 과목이 있다면 반드시 2학년 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안 배운 과목이라면 상관없어요. 아직 안 배운 과목은 괜찮은데 2학년 때 이미 탐구 과목을 배웠다. 그러면은 3학년 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예, 겨울방학 때 최대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최고 표점은 하늘의 영역이에요. 아무도 못 맞춰요. 그래서 그냥 내가 지금 잘할 수 있는 것으로 가고 그냥 거기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지. 아, 올해는 뭐가 표준 점수가 잘 나올겠다? 예, 맞출 수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최저에서는 한 과목 반영이 많지만 정시에서 대부분 몇 과목이다? 두 과목 반영한다. 이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과탐을 사탐 바꿔야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아직 못 바꾼 학생들도 있어요. 못 바꿨다? 좀 불안할 수 있겠죠. 남들 다 바꿨는데, 나 어떡하지? 나 아직 과탐에서 남아야 돼? 이렇게 부분이에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 학생들이 과탐에서 사탐으로 이동하지 생각해야 되죠. 과탐 점수가 안 나온 학생들이 우선 이동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과탐 등급 받기가 어려운 건 맞아요. 예. 잘하는 학생들이 많으니까 어려웠어요. 근데 사탐이라고 쉬울까요? 사탐이라고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쉬워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생각보다 수능에서 탐구 가산점이 강력할 수 있어요. 탐구 가산점을 통해서 얻는 이 점수가 꽤 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사탐 하나 과탐 하나 학생들은요 수시에서 최저 맞추기엔 용도지 사실 개인적으로 정시까지 바라보는 학생이 사과탐은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예 그럴 거면은 차라리 사탐 두 개를 해서 인문 쪽을 아예 맞춰서 노리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사탐도 하나 잘하고 내가 과탐도 마침 잘하는 두 과목이 사탐 하나고 과탐 하나다 이러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상관없다 라고 생각하면은 네. 어, 사과탐보다는 차라리 네. 사탐 두 개 혹은 과탐 두 개 이게 훨씬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정시전형 이렇게 이해해 볼까요? 등급은 뭐에만 이동한다고요? 예. 최저학력 기준에만 충족에만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표준 점수 기본은 원점수예요. 원점수 바탕으로 해가지고 자신의 위치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원점수랑 100분위 정도 기억 선생님과 상담해야 돼요. 그래서 수능 주요 대학은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은 수능에서 표준 점수 반영한다. 즉 점수 1점 1점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시전형을 준비하는 학생은 절대 등급 기준으로 보지 말고 한 문제를 더 맞췄냐 더 못 맞췄냐 이 문제를 틀렸으면 내가 왜 틀렸냐를 위주로 점검을 해야 되는 거지 다르게 점검하게 되면 안 된다. 등급 위주로 점검하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 제가 여러 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자 여전히 어떤 조심해야 된다. 결국 이렇게 돌고 돌아서 어디 간다? 예, 용인 시대 이제 기숙사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측면입니다.